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금융 일반 국민경제생활에서 금융과 경제생활 중에서 금리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습해야 할 목표는 다양한 금리를 이해하고 또 단리, 복리를 계산하고 기타의 이자도 한번 계산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융과 경제생활에서 금리란 무엇이냐?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가 원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원금이 100원이라면은 이자가 10원. 그러면은 이자율이 얼마냐 이 말이죠. 그죠? 이 10원은 100원에 대해서 얼마만큼 차지하느냐? 곱하기 100 하면요. 그죠? 0.1에 곱하기 100 하면은 10%가 바로 이자다. 이 이자율이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죠? 이것이 바로 금리. 이자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금리는 원금에서 차지하는 이자의 비율을 바로 금리라고 이야기한다. 원금에서 차지하는 이자의 비율. 자, 금리 변동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마찬가지로 돈의 공급과 수요의 원칙에 따르게 되어집니다. 수요가 많고 공급이 더 적다. 그러면 수요는 돈을 빌리는 사람이죠. 그죠? 돈을 빌리는 사람이 많다. 수요가 많다. 빌려주는 사람이 적다. 그죠? 그러면은, 돈을 빌리기 위해서는 옛날에 이자가 10%였는데, 빌리는 사람이 많으니까, A라는 사람이 10%, 그럼 B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나 11% 줄 테니까, 나 돈 좀 빌려달라. 수요자가 많으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 금리가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빌리는 사람이 많을 때, 즉, 수요가 많을 때, 금리는 상승한다. 자, 반대로 빌려주고자 하는 사람이 더 많다. 그죠? 공급. 자, 그 다음에 수요. 빌리는 사람이 적다. 그러면은 A라는 사람이 옛날에는 10%의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줬는데 나는 9%는 받고 내 돈 빌려줄게. 이자 수익을 얻기 위해서 이자를 낮춰서 빌려준다. 그죠? 그러니까 금리가 점차적으로 하락하게 되어지죠. 빌려주고자 하는 사람이 많을 때, 즉 공급자가 더 많을 때는 금리, 이자율은 하락하게 되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겠죠. 자, 이러한 금리 변동이 일어나면 어떤 영향을 일으키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이자가 인상되어졌다. 자, 그러면 은행을 우리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은행이 이렇게 있는데요. 저축이 증가되어진다. 왜? 옛날에는 은행의 이자가 2%였는데요. 이게 지금 이자율이 5%로 올랐다. 그죠? 이렇게 오르면은, 딴 데 가서 투자를 하니까 3%밖에 이익을 못 받더라. 공장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뭐 4%밖에 이익을 못 보더라. 오히려 은행에 돈 넣는 것이 낫다. 이렇게 해서 금리가 인상되어지면 은행의 이자율이 높아지면 저축이 자연스럽게 증가하게 되어지죠. 그러면 시중에 있는 돈이 전부 다 은행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은행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시중에 돈들이 없어지죠. 또 개인적으로 봐서도 가지고 있는 돈이 적어지죠. 그만큼 뭐가 되어집니까? 소비가 감소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리고 대출이 감소되어집니다. 그죠? 금리가 인상되어졌기 때문에 옛날에 이제 돈을 빌려가지고 2% 할 때는 돈을 빌려가지고 공장을 운영했는데 이제는 공장 운영에서 5%의 수익을 가져오더라. 그러면 5% 올랐으면은 굳이 고생해가지고 일하고 뭐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다. 그죠? 돈을 대출을 적게 하고 또 이자 갚는 것도 부담이 되니까 대출이 감소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수익성이 적어지니까 투자도 감소되어지죠. 옛날에 2%돈 빌려가지고 주식이나 이런 데 부동산에 투자하니까 4% 정도 이익이 얻더라. 그런데는 이제는 뭐 투자보다 은행에 집어넣어 놓는 것이 더 수익이 많으니까 투자도 감소하게 되어지더라. 그죠? 금리가 인상했을 때는 저축이 증가합니다. 저축이 증가하니까 소비가 감소합니다. 자, 대출이 감소합니다. 이자 빚이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투자가 감소되어집니다. 대출이 줄어드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금리가 인하되었을 때 어떻게 되어질 것이냐. 마찬가지로 우리 은행을 한번 볼까요? 은행에서 5%의 이자가 2%로 낮아졌다. 그죠? 그러면은 옛날에는
돈을 집어넣으면 5%의 이자를 받았는데 이제는 2%밖에 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수익이 줄어들게 되어지죠. 오히려 투자해서 3% 이익을 얻는 다른 곳에 투자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은행에 저축해 놨는 것도 찾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축이 감소되어지고 돈이 내 수중으로 자꾸 들어오니까 그죠?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소비로 연결되어지죠. 그러니까 소비가 증가하는 현상을 가져오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2%를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하니까 증권이나 이런 데 투자를 하거나 회사에 투자를 하니까 회사의 자본으로 운영하니까 수익이 더 많이 나오더라. 그러면 대출을 많이 받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대출이 증가되어지고 투자도 증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금리 인하 시 저축이 감소하고 은행에 돈 안 집어넣죠. 그러고 내한테 돈이 많아지니까 소비가 증가되어진다. 또 금리가 인하하니까 이자에 부담이 없으니까 대출이 증가되어지고 이렇게 대출이 했는 돈으로 투자를 많이 하게 되어진다. 자, 다음은 수신금리와 여신금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수신이라는 것은 받을 숫자잖아요. 그래서 돈을 은행에서 받을 때 예금에 대한 금리, 은행 입장에서 예금에 대한 금리, 줄여자잖아요. 그래서 돈을 빌려줬을 때의 금리, 즉 대출에 대한 금리를 여신금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줄여자입니다. 자, 결국은 은행의 수익은 이 여신금리죠. 돈을 이제 10%의 예금을 했어요. 예금을. 은행은 10%를 줬는데요. 이 돈을 갖다가 다른 사람한테 대출을 해주고 얼마를 받냐면은 12%의 이자를 받게 되진다. 그죠? 이 예금 현상을 돌려주는 10%의 야를 갖다가 우리는 수신금리라고 이야기하고, 그죠? 그 다음에 대출을 해주고 받는 이 금리를 갖다가 우리는 여신금리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은행의 이익은 바로 이 여신금리에서 12%라는 여신금리에서 수신금리 10%를 뺀 2%가 바로 은행에서 얻게 되어지는 이익이 되어지겠죠. 자, 그러면 은행의 이익은 여신금리에서 수신금리를 뺀 부분이 되어진다. 자, 다음은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정금리는 딱 고정되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물가의 변동이 상관없이 10%의 이자라면 1년이 지나도 10%, 10년이 지나도 10%, 이자가 딱 정해져 있는 금리, 이자, 이걸 고정금리라 이야기합니다. 만기 시까지 변하지 않는 예금 대출 금리를 우리는 고정금리라 한다. 어려운 부분이 아니죠. 변동금리, 변한다 이 말입니다. 경기라든지 또는 주위의 환율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금리가 오늘 10%였다가 경기가 막 좋아져서 인플레이션 현상이 되어지면은 금리도 또 올라갑니다. 그죠? 이렇게 이 금리도 이자율도 막 올라가죠. 이렇게 주위의 경기나 환율의 변동에 따라서 이자가 변화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변동금리라 이야기한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경제 상황을 반영하여 경기죠. 금리가 주기적으로 변하는 이자율, 이 부분이죠. 변하는 이자율. 자, 다음은 단리와 복리에 대해서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리는 원금에 일정한 이자를 계속 계산해서 만기에 지급하는 방식이 되어지고요. 복리는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원금의 이자를 합쳐서 여기에 계속 이자를 적용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복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원금이 우리가 100만 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자율이 얼마냐면은 10%라고 우리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10%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자는 그럼 얼마냐? 그죠? 이자는 단리와 복리를 한번 나누어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복리 이렇게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지면은 1년 차에는 얼마가 되지? 100만 원에 10%, 단리는 10만 원이 되어지겠죠. 그죠? 그 다음에 2년 차에는 어떻게 되어지냐 하면은 마찬가지로 100만 원에 10%가 되어집니다. 그죠? 100만 원에
10%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또 10만 원이 되어지죠. 그럼 2년이 마치면은 총 이자가 얼마냐면은 20만 원이 되어지는 것이죠. 단순히 원금에 계속적으로 이자율을 적용해서 계산하는 것을 우리는 달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복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복리도 마찬가지로 100만 원이다. 그죠? 100만 원인데 10%면은 복리는 첫해 1년에는 10만 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2년째는요, 원금의 10%가 아니라 원금 플러스 이자, 전번에 받은 이자를 플러스해서 110만 원이 되어지는 거죠. 110만 원에 대해서 10%니까 11만 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자의 총 합계는 21만 원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단리보다는 복리가 이자율이 조금 더 높죠. 그죠? 자, 이 부분이 바로 단리와 복리의 차이점이 되어지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문제가 나오는데요. 나오죠. 원금이 100만 원이고 이자가 10%일 때 2년 만기 정기예금의 이자는 얼마인가? 그죠? 그래서 계산하면은 100만 원 곱하기 이자, 그죠? 금리. 그러면 10만 원. 몇 년? 2년. 단순히 이자를 계속 누적해 가면 됩니다. 그래서 20만 원. 이렇게 되어져 가는데요. 복리 이자를 계산해 보면 원금 가로 열고 1 플러스 금리 0.1이죠. 그죠? 예, 이자 횟수 2년이죠. 2승을 하고 원금을 빼면은 이자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아까 우리 21만 원 나오는 거 기억나죠? 그죠? 그럼 원금은 100만 원이다. 가로 열고 1 플러스 금리는 0.1이다. 2승 이렇게 하면요. 100만 원 곱하기 1.1의 2승은 1.21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121만 원이 되어지는데요. 여기서 원금 100만 원을 차감하면은 21만 원이 이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계산했는 방식대로 하나하나 계산할 수 있고 공식에 대입해서 우리가 이자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0만 원을 갖다가 연 10%로 5년을 했다. 그러면 1 플러스 0.1 이자율이 5년, 5승만 하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바로 이자를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달리는 원금에 계속 동일한 이자를 갖다가 계산하는 것이 달리고, 복리는 원금에, 그죠? 이자를 합쳐서 여기에 또 이자를 갖다가 부과한다라는 것. 그리고 또 원금에 이 이자를 합쳐서 또 이자를 계산한다라는 요걸 갖다가 우리는 복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밑에 계산법이 나오는데요. 다 설명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과정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세전금리와 세후금리. 간단하죠. 세금을 내기 전에 금리. 우리 이자세를 내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세금을 내기 전에 금리와 그 다음에 이자가 나오면은 이 이자에 뭐가 붙냐면은 이자세가 붙습니다. 그죠? 이자 세금이 붙는데요. 이 이자세를 빼고 빼고 난 다음에 나온 금액, 이 부분이 진짜 내가 수령하는 이자가 되어지죠. 그러면 요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후금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자세를 뺀 그 뒤에 이자를 세후금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세전금리, 세금을 내기 전에 이자율이고, 그 다음에 세후금리는 세금을, 요 제자가 아니고 세금을 떼고 난 후 실제 받는 이자율을 세후금리라고 이야기한다. 자, 그러면 원금이 100만 원이다. 그죠? 연 이자가 10%다. 그러면은 100만 원에서 곱하기 이자 10%니까 0.1 하면은 얼마냐면은 10만 원이네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예금 이자가 되어진다. 야, 돈 많이 받았다. 그렇지만 이제 한번 보세요. 예금 이자세율이 빠졌는데 이자세율이 얼마냐면 15.4%다. 꼭 10만 원에 얼마를 15.4%를 갖다가 세금으로 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자세가 얼마냐 한번 볼까요? 10만 원에다가
곱하기 하기를 0.154가 되어지죠. 그죠? 15,400원이다. 그죠? 15,400원이 바로 세금이다. 이자 세금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내가 이자를 떼고 난 다음에 얼마를 받느냐? 10만원에서 빼기 15,400원을 하면은, 600원, 4, 그 다음에 84,600원이다. 이렇게 나온다. 그죠? 빼면은, 요게 실제로 내가 세금을 다 떼고 받은 이자다. 100만원에서 차지하는 84,600원 얼마냐? 그죠? 그래서 세율은 8.46%가 세후 세금리가 되어진다. 한번 볼까요? 자, 세전 이자율은 100만원에서 0.1을 곱하니까 10만원이 되어진다. 자, 여기 10만원에 세금을 내야 된다. 한번 봅시다. 10만원에 0.154 세율을 곱하니까 15,400원 세금을 내야 된다. 이 말이죠. 그죠? 그 다음에 한번 보면요. 10만원에서 15,400원을 빼니까 84,600원. 그죠? 요 부분이 실제로 내가 받는 이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세전에는 10%의 이자였지만은 세후에는 100만원에서 84,000원만 이자를 받게 되니까 세후의 금리는 얼마냐면은 8.46%이다. 그죠? 그래서 세전과 세후가 약간 다르죠. 자, 다음은 명목금리와 실질금리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목금리는 물가 상승을 고려하지 않은 이자율을 명목금리, 눈에 보이는 그대로. 실질금리는 물가 상승을 고려했어요. 그래서 진짜로 내가 어느 정도의 금리를 얻느냐. 그죠? 물가 상승을 뺀. 그래서 실질금리는 명목이자율 10%에서 물가가 4% 올랐네요. 그래서 4%를 뺀 나머지 6%가 실질금리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보면 원금이 100만원이고요. 이자율이 10%고 물가 상승률이 4%다. 이때 실질금리를 적용했을 때 수령하는 이자는 얼마인가? 자, 100만원 했어요. 그죠? 100만원에서 곱하기, 옛날 같으면 10% 곱하면 끝났는데 물가 상승률을 빼야 되죠. 그죠? 그래서 10에서 4%를 빼주면은 6%가 되어진다. 그죠? 0.06을 곱합니다. 그죠? 0.06을 곱해주면은 6만원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수령 이자는 6만원, 10만원이 아니라 6만원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 100만원에서 10%에서 4% 뺀 명목 이자율에서 물가 상승률을 뺀 6%에 대해서만 금액을 받게 되어지는데 이 6만원이 실질금리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금리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해봤는데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다시 한번 더 살펴보고 꼼꼼히 익히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합시다. 장시간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